1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1회, 16년 4회,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잠암,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소 결핍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굴착한다. 산근 굴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6년 1회, 16년 4회, 17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첫 번째로는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동바리 2번 조립하기 전에 보호구를 착용하자 동조, 조보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추락 재해 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추락 방지용 방망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써 한 변의 길이 또는 매듭의 중심 간 거리는 몇 미리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당 문제는 법규에서 이렇게 10cm 이하로 나와 있으나 지문에서 단위가 미리이기 때문에 100mm로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에 땅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기계는 굴착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설치해야 하는 추락 방호망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투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로는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으면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4회, 17년 2회, 19년 2회, 19년 4회, 22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마지막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6년 4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시오.
첫 번째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법으로 지켜주자, 산근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사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을 쓰시오. 해당 조치사항으로는 리프트의 수리, 조작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사회, 22년 사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상. 다음 표는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해당 사용 기준은 여기 공정률 모든 이상 부분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은 50% 이상, 그리고 70% 이상 90% 미만은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6년 사회 19년 이외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달기구 안전개수는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서 이것을 공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안전개수는 절단 하중분의 최대 하중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사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7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회전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 현장에 배치된 2개의 회전날, 작 회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사회 24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두 번째로는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지막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하중을 많이 받는 구내 운반차에 탄 운전자가 되겠고 줄여서 하구운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년 사회 24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겠고 해당 교육 내용 첫 번째로는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건설과 산업의 안전을 지키자 건산안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교육 내용의 각 교육 시간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6년 4회, 20년 4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사항. 다음 보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의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두 번째로는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액의 아래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기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고,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그러면 해당 문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소자원 시설 공사라고 쓰여 있으니 해당 공사는 중건설공사로, 그리고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인데 그것이 45억이기 때문에 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속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할 땐 대상액의 비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자원 시설공사는 중건설공사, 그리고 여기에 속하므로 적용 비율은 3.05%, 기초액은 2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상액 45억 원에 요율 3.05%를 뗀 0.0305를 대입해주고 더하기 기초액을 해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억 4천 22만 5천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로 법규 내용에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해당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 4회 건설안전기사 실기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